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은 이렇게 자주 서운할까? 가족에게 잘하려고 했고, 친구에게 모질게 굴지 않았고, 누가 부탁하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썼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참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좋은 사람으로 산 세월이 꼭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단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좋은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마음은 귀합니다. 다만 좋은 사람으로만 살면 내 마음과 시간과 돈과 노후가 너무 쉽게 남의 손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참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했고, 직장을 버텨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참는 힘만큼이나 정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계속 품고 갈지, 무엇은 이제 내려놓을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마음을 내줄지 정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바운더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쉽게 말하면 선입니다. 내 삶에 어디까지 들어오게 할 것인지, 어떤 말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은 흘려보낼 것인지, 어떤 부탁은 들어주고, 어떤 부탁은 거절할 것인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면 정기 없다, 매정하다,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가족의 모양도 달라졌고, 돈의 흐름도 달라졌고, 사람을 속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착하기만 해서는 나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가 2024년 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저절로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통계에서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2%였습니다.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남은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 시간을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잘 다루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한국갤럽의 2023년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 생활 시작, 나이의 평균이 67세로 나타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60세만 넘어도 노년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60대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삶도 많습니다. 그러니 60대 이후의 삶은 물러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기준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마음을 흔드는 것은 되게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 며칠 늦어진 전화, 가족 모임에서 느끼는 묘한 소외감, 친구의 비교 섞인 말, 형제 사이의 돈 문제, 배우자의 오래된 말버릇, 이런 작은 일들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좋은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참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참아야지. 부모니까 이해해야지. 괜히 말하면 분위기만 나빠지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참는 일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조용한 장부가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할까? 나는 이렇게 참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정작 내 마음은 이렇게 외로울까?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생각을 바꿉니다.
동양 고전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말합니다. 공자의 말로 전해지는 군자는 화합하되 무조건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는 뜻의 구절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내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준 것과 상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반드시 감사, 연락, 효도, 인정이 돌아와야 한다고 마음속 계약서를 써두면 결국 내가 다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사랑을 줄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행복을 자식의 태도 하나에 전부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노후가 자식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말투 하나에 무너질 정도로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일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보상은 아닙니다. 이 말을 차갑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생각을 가져야 관계가 덜 상합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사랑도 원망으로 변합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작은 연락도 고맙게 받을 수 있고 자식의 삶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돈 이야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돈 이야기를 하면 정 없어 보인다고 배웠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너무 따지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도 대충 빌려주고 도와줄 때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거절해야 할 때도 미안해서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를 흐리게 해두면 관계도 함께 흐려집니다. 특히 노후의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힘이고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고 누군가의 눈치를 덜 보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품위입니다. 요즘에는 사기와 보이스피싱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법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칭, 기관 사칭, 카드 배송 사칭, 투자 손실 보상 사칭처럼 사람의 불안과 선의를 파고듭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어눌한 말투의 전화 한 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문자도 정교하고 전화도 그럴듯하고 심지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심리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겁을 주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척합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평소에는 하지 않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돈 앞에서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큰 돈은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확인합니다. 전화가 와도 끊고 내가 아는 번호로 다시 겁니다. 앱 설치를 요구하면 멈춥니다. 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휴대폰 인증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노후에 필요한 돈은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덜 짐이 되기 위한 말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가족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니 나를 지키는 돈은 가족을 버리는 돈이 아니라 가족에게 지나친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한 돈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이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내 힘 안에 있는 것과 아닌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을 60대 이후의 관계에 적용하면 분명해집니다. 자식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내 힘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를 어디까지 둘지는 내 힘 안에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외부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판단이 마음을 흔든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하루 종일 무너뜨린다면 그 말보다 더 오래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어느 정도 내 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성격, 배우자의 말투, 친구의 평가, 형제의 욕심, 세상의 변화, 지나간 선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마음을 소모합니다. 왜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말할까? 왜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할까?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선택했을까? 물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만 지칩니다. 좋은 사람은 상대의 기분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서운해 하겠지.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분위기가 나빠지겠지. 내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나를 인색하게 보겠지.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뒤로 미룹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질 것은 내 태도입니다. 상대의 모든 감정까지 내 몫은 아닙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례하지 않았고 정직했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말을 했다면 그 다음 감정까지 전부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끊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현명함은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말을 아끼지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돈을 지키지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며 거절하지만 관계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213만 8천 가구였고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였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저녁을 혼자 먹습니다. 누군가는 아픈 날에도 혼자 병원에 갑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로울수록 아무 말이나 믿으면 안 됩니다. 서운할수록 내 마음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누가 조금 친절하게 말해준다고 해서 내 중요한 정보를 넘겨서는 안 되고, 누가 가족처럼 다가온다고 해서 내 노후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꼭 불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잘 다루면 삶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법, 혼자 병원에 가는 법, 혼자 돈을 관리하는 법, 혼자 배움을 시작하는 법, 혼자 있어도 내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법.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중요한 공부입니다. 젊은 세대가 요즘 혼자 잘 사는 능력을 중요하게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대더라도 내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노후는 사람을 끊고 고립되는 삶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줄 알고, 위험한 부탁은 거절할 줄 알고, 외로움을 사기꾼이나 무심한 관계에게 맡기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말할까요? 첫째,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말할게. 하루만 시간을 줘. 가족과 상의해보고 결정할게. 이 세 문장만 익혀도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사람은 대부분 내 편이 아닙니다.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렵겠다. 나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렵다. 짧고 분명한 말이 오히려 관계를 덜 상하게 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그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려고 합니다. 셋째, 돈과 감정을 분리합니다. 너를 미워해서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은 내 생활에 필요하다.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정직한 말입니다. 넷째, 자식에게도 기준을 말합니다. 엄마 아빠도 노후 생활비는 지켜야 한다. 큰돈 이야기는 미리 상의해야 한다. 급한 일이 생겨도 통장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말은 가족 사이를 멀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오해와 상처를 줄이는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말은 거칠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리지도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합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말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둘째, 돈과 시간에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노후의 돈은 욕심이 아니라 품위이고, 노후의 시간은 남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삶입니다. 셋째, 자식과 가족의 감정까지 전부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되 기대에 묶이지 말고 도울 수는 있되 내 삶을 무너뜨리지는 마십시오. 명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현명한 사람은 나를 함부로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참아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 많이 참는 시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시간도 아니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돈을 정리하고, 기대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제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남은 인생은 더 많이 참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편안해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기준 하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현명한 사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